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경제 지표도 괜찮았고요. 그리스 우려도 완화가 됐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동시효과 중계석 출발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 그리고 토마토TV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개장 전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님 오늘 어떤 점을 주목하시죠? 네, 차트 모양은 다들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밀리는데요. 거래가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오늘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이 한 하루에 한 5천억씩 들어오게 되면서 한 22조 원까지 다시 와 있고요. 2,100선 정도를 보고 주식형 펀드로 한 1,000억대, 900억대 후반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전반적인 유동성은 풍부한 환경이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그래도 주가가 밀릴 때 거래가 증가되는 모습은 썩 좋은 그 신호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예.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하기 때문에요. 거래가 실리고 있다는 거는 주가 반전의 신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만큼 대기자금도 풍부하고 좀 유동성의 이 모습이 여전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윤정식 대리님도 마찬가지의 시각이신지 오늘장 포인트 어떻게 주실까요?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하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플라시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는 61선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음봉을 연일 좀 내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하지만 저가 매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지금 과대하게 좀 빠졌다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상 매력이 좀 돋보인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윤정식 대리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대리님? 네. 네. 자, 오늘 개장전 포인트는 어떤 점을 주목하시죠? 네, 저가 매수 유효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시장이 너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 미국이나 유럽 대비,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대비해서도 너무 많이 빠졌고, 이 메르스라는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낙폭이 좀 과도하다는 점이 저가 매수 전략을 유효하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이제 원화 강세로 좀 피해를 많이 봤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섹터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자동차 비롯해서 반도체, 그리고 메르스 피해주였던 호텔, 레저 같은 이런 업종들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다시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두 전문가가 똑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 이 정도면 좀 오르지 않겠느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떨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부터 체크해보면 소폭 올랐습니다. 0.1%가량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며 2065포인트 선, 증시는 한 0.1% 정도 아주 강박권 정도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도 이 정도 부근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0.09%의 상승, 1.92포인트가 오른 2065선의 출발 대기 상황입니다. 강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0.29포인트가 오른 697선, 0.04%가량의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 지금 코스피가 약간 좀 밀리면서 보합권의 혼조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자,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이 삼성 SDS 이 합병 가능성을 일축을 했죠. 지금 삼성전자는 크게 오르고 삼성 SDS는 13%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동시효과 상황들 좀 코스피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살펴주시죠. 네. 자, SDS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전자는 일단 그렇게 되면 누를 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안 한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좀 흐려놨는데요. SDS는 한 13% 밀려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쪽보다 지금 삼성물산 쪽이 좀 더 관심이 가는데요. 이따가 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8.7% 정도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68,50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직관인데요. 합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8.7%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1.5% 올라 있는데요. 16,550원 선에서 호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증권 보시면 한 0.2% 정도 강보합권인데요. 오늘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사장단도 하고요. 거래소가 만나서 거래 시간을 30분, 원래는 1시간 연장하려고 했다가 한 30분 정도로 조정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임직원들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춰진다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그 거래 시간 연장에 대해서 좀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쪽은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키움증권은 0.4% 정도 상승으로 또 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또 하루 만에 또 반락이 나왔는데요. 뭐 SO나 이런 쪽 좀 약간 밀려나고요. 금호석유는 블록딜 나오게 되면서 14%를 산원에서 넘겼다고 하는데요. 금호석유는 8.1% 일단 약세권에서 76,000원권에서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금 제일모직이 한 4% 넘게 급등할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동시효과에서는 이 삼성그룹주들이 급등락이 강하게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플랜텍이 지금 상한가 시세 나옵니다. 어제 잠시 쉬었다가 오늘 다시 가는 그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야기가 됐던 이 증권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권의 움직임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유가 밀리면서 이 조선주들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현대미포조선이 한 2%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지금 이 밖에도 떨어지는 그 종목 중에서는 쌍용차 그리고 금호석유, 이 이마트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지수는 1.22포인트의 상승입니다. 698선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윤 대리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약한 모습들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 SS라는 이런 삼성그룹 관련주들 중에서 강한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눈에 띄는 확실한 그런 종목들은 아직 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약보합 정도에서 메디톡스 보합 정도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 LNS가 1% 좀 넘게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도 금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한 모습들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부품주들 중에서 일부 부품주들이 조금은 플러스 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에서 컴투스, 게임빌 같은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1%에서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테크가 1.7%, 원익 IPS가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종목군들 세온메디칼, 드래곤플라이 이런 종목군들 호가 좀 높이고 있는 그 가운데 종목들이 좀 혼조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허연님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들 바닥권에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합권에 나오고는 있고요. 내추럴 엔도텍이 2만 원 선까지 갔다가 단기 많이 급락 나왔는데 한 7% 정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대성하고 메가스터디 이런 쪽들 움직임이 있는데 어제도 그때문에 좀 밀려서 끝났었는데요. 오늘 한 3%씩 올라서 나올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네, 6월 4일 목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반면 뉴욕에서는 금융주들 괜찮았습니다. 이 은행과 보험주들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요. 시티그룹이나 JP모건, 웰스파고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왔다는 점 특징입니다. 국제유가가 60달러 선 넘어섰더니 이제 다시 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2%가 넘게 밀렸고요. 5일에 오펙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산유량이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유가는 59달러 64센트로 떨어졌네요. 2.64%가량 밀리는 그 모습이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제 좀 밀렸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또 소폭이지만 내림세가 펼쳐졌는데 인텔이 지금 알테라 인수 이후에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1.61%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마감된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기술주들의 움직임들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외환시장부터 점검해보죠. 여객 쪽에서의 환율은 2원 90전의 상승으로 달러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1,108원 75전으로 형성이 됐고요. 일단 ECB 발언에, 이 ECB 총재 발언에 많이 주목하는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출발 동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다시 상승권, 지금 2원 80전의 상승, 1,107원 50전 선으로 여전히 달러 강세 움직임 반영을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일본 증시 상황도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일본 증시 고공행진 펼치다가 최근에 또 쉬어가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있는데요. 이틀 쉬었더니 오늘 다시 갑니다. 0.32%의 상승, 2539엔 선의 움직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로다 총재, BOJ 총재 지금 이 발언 연설이 오늘 좀 예정이 좀 돼 있는데 9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높아서 엔저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 또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본 증시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 0.5포인트의 상승 254.90포인트 선으로 현재 개장이 됐고요. 지금 상승폭을 약간 더 키우면서 0.55포인트가 오른 254포인트, 255포인트 선 언저리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 시장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어제 유럽 시황은 이제 유럽 쪽 ECB 쪽 발언 나오게 되면서요, 그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은데요. 그쪽도 지금 앨런만큼이나 좀 현명하게 이야기들이 잘 된 것 같아서요. 시장에는 우호적이었던 것 같은데 채권값은 독일 국채가 한 0.8까지 올라갔고 미국도 한 2.3까지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세는 일단 그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는 한 40계약, 600계약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500계약, 개인은 550계약 매도입니다. 전체로는 0.70까지 현재 장중 고점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리율과 베이시스는 악화되고 있는데요. 베이시스가 0.5 정도, 계리율은 0.2입니다. 선물시장 참여자들이 현물시장 참여자보다는 시장을 비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프로그램은 400억 정도로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시장에서 사고, 기관도 선물시장에서 사고,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좀 다릅니다.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 SDS 쪽으로 매도 물량을 더 강하게 내뿜고 있고, 삼성물산이 오늘 또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죠. 한 7, 8% 정도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참고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가 현재 잡히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9포인트의 상승입니다. 시가가 2070선 개장이 됐고요. 지금 상승폭을 약간 더 키우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9.48포인트가 오른 2072.64포인트, 0.46%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으로 나흘 만에 반등 시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4일 만에 반등권입니다. 6.1포인트가 오른 703포인트 선 0.88%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많이 눈길을 끄는 그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삼성 LNS, 셀트리온, 메디톡스, 오스테 임플란트 이쪽으로 매수세가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제일모직이 아주 크게 선전을 하고 있네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윤대리님 살펴주시죠. 네, 가장 단연 눈에 띄는 종목들 삼성그룹주입니다. 삼성전자 4% 오르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제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에서는 SDS와의 합병설을 부인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합병이 됐을 때는 삼성전자의 가격을 낮추고 SDS의 가격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예상대로 움직였는데, 이 합병을 부인했다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약대로 작용했던 부분이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1.85%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화도 이제 같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보다 이제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있다라는 이런 판단하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그룹 중에서 이제 제일모직이 다시 5% 이상 올리면서 19만 원 이상을 다시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메르스 피해주였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전일 3% 정도 상승에 이어서 금일도 1%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계 창구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징적으로 강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역시 삼성 관련주 중에서 삼성물산이 8% 이상 좀 오르고 있는데, 이 합병이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계 헤지펀드에서 7% 지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좀 약간의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섹터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정유화학 섹터인데요.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전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호석유 블락딜 그리고 전일 유가 하락이 금일의 하락을 좀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호석유의 하락이 어느 정도만 좀 멈춘다면 뭐 지금의 조정 정도에서는 좀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오늘 뭐니 해도 뭐 삼성그룹주들 자세히 들여다봐야죠. 삼성물산은 미니 헤지펀드의 7% 지분 매입 이런 소식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좀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한 8% 가까이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허영님 이쪽 전력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개장 전에 제가 합병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안 될 것 같다고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이 엘리어트에서 잘 지적을 해줬는데요. 사실 제일모직은 자본 총계가 5조 원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물산은 10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13조 원대가 되거든요. 근데 합병 비율은 1대 0.35였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나온 자산 가치로 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이 엘리어트가 지금 공시된 내용 보니까 6월 3일로만 지금 나와 있고 지분이 주당 63,500원에 7% 나와 있는데 계속 산 것인지 아니면 5월 26일 날 합병공시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한 방에 사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7%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만 삼성물산 소액주주는 63%나 됩니다. 그러니까 1% 미만 지분 보유자가요. 근데 만약에 7 더하기 8하면 15%지 않습니까? 근데 시총이 지금 10조 원이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1조 5천억 원 넘어가게 되면 이거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 정도만 7월 17일,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 기간인 7월 17일 이후에 만약에 엘리어트랑 소액주주 중에 일부 한 8%만이라도 반대 매매를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1조 5천억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은 물건을 같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로는 운용사 쪽에서 단가를 63,000원에 잡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일모직하고의 합병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관철시킬 것 같아요. 동원해서 아마 합병 못하게 만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물산은 지금 자본 총계가 13조입니다. 13조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요. 증권가 목표치는 74,000원권 나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8, 9만 원도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재밌게 돼버렸는데요. 저 같으면 주식 매수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8%가 서로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은 좀 재밌게 전개되는 것 같고요. 제일모직이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직관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만 트레이딩에 좀 유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자하고 SDS의 흐름을 보시면 5월 26일 날 그러니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공시 난 이후에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 기관은 전자를 엄청 사야 될 것이고요. SDS는 좀 팔 것 같습니다. 단가로 봐서는 SDS가 시작 단가 26만 원 선까지 내려갔다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이 두 종목은 그날의 시가 5월 26일 날의 시가들을 보시면서 트레이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유가가 밀렸죠. 60달러선 안착하나 싶었는데 좀 밀리는 그 모습으로 50달러대로 59달러 선으로 좀 밀려났는데요. 생각보다 조선주들은 괜찮습니다. 동시효과에서 좀 짚어드렸듯이 현대위포조선은 0.8% 정도 플러스권,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도 부하권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유화학주들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SOL, GS 모두 한 2에서 3%가량 밀리는 그 모습이고 금호석유가 지금 7% 급락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사실 천하은행이 블록딜이 성공이 되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이라는 그 평가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 윤대리님 이쪽 정유화학 섹터들 좀 투자 전략 짚어주시죠. 네, 정유화학 섹터들 단기로 보느냐 좀 중장기로 보느냐의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금일만 본다면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금호석유의 이 지분 매각, 산은에서의 금호석유 지분 매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금호석유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호석유뿐만이 아니라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과 같은 다른 화학 섹터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일 유가의 하락, 사실 유가가 60불에서 등락을 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당연히 금호석유 영향을 정유주들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유주들도 그렇고 화학주들도 그렇고 모두 실적이 2분기 잘 나올 것은 뭐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두고 본다면은 투자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또 증권주들, 증시도 반등 나오면서 증권주들도 같이 반등 나옵니다. 1.25%가량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업종상으로는 뭐 제일모직에 들어있는 섬유의복 업종의 강세, 그리고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이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한 2에서 4%대로 두드러지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도 이 종목군들의 힘으로, 삼성그룹주들의 힘으로 지금 7포인트가 상승한 2070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수익률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훨씬 더 높은데요. 0.9%의 상승, 6포인트가 오른 703포인트 선의 움직임으로 오늘 700선을 다시 회복한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짚어보죠, 의원님. 네, 자, 자동차 부품 쪽 먼저 오늘 좀 봐볼게요. 성우 하이텍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뭐 다른 섹터들한테 많이 밀려가지고 작아지긴 했는데 쪼그러들었는데요. 지금 6천억도 안 된 상황인데 굉장히 뭐 저렴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대차도 아침에 저 연구원이 조금만 더 일찍 리포트를 써줬었으면 어제 같은 마음고생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ROE가 현대차가 12%입니다. 예상 가이던스로 봤을 때는. 근데 PBR이 0.5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단가거든요. ROE가 한 12% 정도면 PBR은 그냥 통상적으로 1.2배까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시총이 지금 30조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대차는 무조건 40조 이상은 가 있어야 되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테크니컬한 부분도 겹쳐집니다만 현대차는 어쨌든 굉장히 싸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 쪽들도 지금은 성우 하이텍이나 이런 쪽들은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들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단기에 좀 많이 쉬었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한 1% 정도 올라옵니다. 제일모직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고점에서 많이 밀렸어요. 8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내추럴 엔도텍이나 뭐 메디톡스, 또 산성 LNS 이런 쪽들로도 플러스분 효과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 LNS 오늘 또 열린스타 레이싱에서 최승현 전문가의 추천주였는데 오늘 닷새만에 만들 거 한 3% 정도 오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오늘 이 육아용품 관련된 그 종목군들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지금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한 2에서 3%대 KPM테크는 지금 상한가 시세에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모나리자나 뭐 남양유업, 뭐 메일유업 이런 종목군들도 선전을 하고 있고 오늘 화장품주들도 반대권의 움직임 또 이어나가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윤대리님 중국 소비주들 짚어볼까요? 네, 사실 중국 소비주들 잘 나가고 있다가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크게 한 번 맞았었죠. 아직 메르스가 잦아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서는 이제 사그라들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 LNS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아모레퍼시티, 코스맥스, 에이블 CNC까지 모두 2% 넘는 강한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사실 실적이 눈에 띄게 줄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적이 얼만큼 주는지 정확히 통계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단기에 좀 메르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런 뭐 사스라든지 신종플루 같은 그런 전염병이 돌 때 이런 이슈들은 금방 잦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다시 본래대로 가는 주가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하진 않지만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에 위축이 됐었던 그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지금 빨간불을 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애니메이션 뭐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 엔터 쪽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 손오공 뭐 이런 종목군들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게임주들도 지금 게임빌 컴투스 모두 상승세 그리고 M게임이나 이 네오이즈 게임즈, 액도즈 소프트, 또 웹젠 이런 종목들의 선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 한번 짚어볼까요, 의원님? 네, 자, 게임주도 뭐 컴투스 주도로 해서 많이 밀렸던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쪽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가 논란도 있었던 상황에서 조정은 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이제 같이 움직임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장주가 좀 이렇게 지금 힘이 받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국적 이슈가 있거나 신작 일정들이 이제 잡혀 있는 쪽이라든지 뭐 초기에 반응이 좋은 쪽들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요새 좀 코스닥에서는 가장 강한 섹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좀 보시면 일단
장비군 쪽에서는 이 원익 IPS가 또 15,000원 이상으로 세게는 못 가는데요. 오늘 한 5% 정도 올라서 14,900원 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가 한 3% 정도 올라 있고요. 비아트론이 2.5%, 제우스와 AP 시스템, 톱텍, 또 두성 엔지니어링, 아바코, 이오테크닉스 쪽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한양 ENG라든지 PSK, LNF, STI 쪽도 나쁘지 않게 전개되고 있고요. LOT-BEO킴 같은 경우도 한 9% 급등하면서 18,000원 선까지 빠르게 호가 높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LSI 쪽도 보자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AD 테크놀로지가 종목이 지금 경고등이 들어와 있네요. 아마 단일 계좌 아니면 단일 지점 집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주의 종목 지정돼 있고요. 현재는 어제 상한가 이후에 조금 쉽니다. AD는. 그리고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강세가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4% 올라서 5,74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에이트 세미콘이나 시그네틱스, 실리콘웍스 같은 하나마이크론 이런 쪽들도 강세 내지는 소폭의 하락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들 오늘도 갑니다. 지금 안랩이 5.8%가량의 상승권, 이 써니전자도 한 11% 오르고요. 솔고바이오, 흰화해운 이런 종목군들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대선 출마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소비주들 오르는데요. 메르스 관련된 그 수혜주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피해주, 수혜주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이런 종목군들 클린앤사이언스가 한 14%가량 오르고요. 말씀드린 이 순간 또 상한가 시세로 형성을 하네요. 그리고 KM, 50 이런 종목군들도 한 4에서 6%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교육주들 좋았었죠. 온라인 교육주들 메르스로 인한 그 휴교령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 종목군들인데 지금 능률교육 그리고 에듀박스, 디지털 대성 이런 종목군들 3에서 5%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형성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 703포인트 선 0.8% 정도 오름세고요.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207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은 오늘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에요. 자, 윤 대리님 코스피부터 좀 점검해 보죠. 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17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 17억 정도라 그러면 거의 그냥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도가 좀 컸었다가 매도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고요.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는 대부분 사실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 500억 가까이 472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쪽의 매도를 모두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삼성 관련주들 때문에 수급이 좀 많이 꼬여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 관련주들 중에 제일모직을 기관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사고 있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강하게 사고 있고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외국인은 한 20억 좀 안 되는 그런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100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을 뺀다면은 사실은 그 코스피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뺀다면 약 한 500억 정도 팔고 있기 때문에 매도 규모가 좀 상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자체를 지수는 지금 8, 9포인트 정도 올라 있지만 코스피 종목들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화학 쪽에서도 외국인 매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금일장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주가입니다. 현대차도 반등을 보여주면서 일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 쪽은 좀 어떨까요? 허인님 살펴주시죠. 네. 자, 코스닥 SK 브로드밴드 주주분들한테는 같은 증시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죄송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브로드밴드는 사실 삼성이랑 유사한 상황인 것 같은데 브로드밴드 주주들은 좀 억울하게 합병을 좀 당해야 되는 강요받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잘 피해가면서 SK가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브로드밴드 주주들한테는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 능력 바뀌네요. 코스닥 수급을 일단 보시면 일단 업종별로는 전체로는요 외국인은 한 61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은 한 4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일단 외국인은 제약하고요 소프트웨어, 화학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제약 쪽 매수입니다. 반면에 외국인 매도는 유통하고 반도체로 매도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금융주하고요 반도체 역시 동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상으로는 한양 ENG 쪽으로의 매수에 많이 좀 들어오네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한 4%가량 오르고요. 리온쿠첸도 사고 있는데 한 4% 정도도 주가의 움직임이 강하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9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중계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